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의 대비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강의를 맡은 성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손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주로 논술 전형 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은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의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로 논술 시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자신이 수능 전에 논술을 볼 건지 아니면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할 건지를 따져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하는 대학에 논술 100%로 선발하는지 아니면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반영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인지 또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지 내신 반영 비율 중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 인문계의 경우 반영 교과목을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정 교과목,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 교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신이 잘한 과목만을 골라서 5과목, 10과목을 선택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연 계열의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인지 아니면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보는 대학인지를 따지고 그리고 과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대학별로 논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논술 유형을 찾고 그 논술의 반복 연습을 통해서 논술에 익숙해져서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입니다. 6월과 9월 평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최저 충족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 전형의 경우 상당한 실력의 논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고려하여서 지원하여야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따질 때 먼저 인문계열의 경우 제2 외국어의 대체가 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전년도와 올해 2021학년도의 논술의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영어 영역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과 탐구 영역 또는 사탐 영역만을 반영하는 대학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인문계, 자연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회 과목, 사탐 영역에 자기가 최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2 외국어에 대체가 가능한 대학은 제2 외국어를 보는 것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인문계 여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문계 여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문계 자연계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탐구 영역을 1개 내지 2개 영역을 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도 인문계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자연계열도 인문계 학생이 자연 논술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대의 경우 성신여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논술 최저를 충족만 한다면 한 번쯤 지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화여대가 제2 외국어를 지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은 제2 외국어를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과 부산대학에서 주로 실시합니다.
특히 경북대와 부산대는 한국사를 4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산대의 경우에는 탐구 2과목, 경북대에서는 탐구 1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경북대의 경우에는 세계 등급 합 8, 부산대 인문계의 경우에는 세계 등급 합 7, 상경계는 세계 영역에서 합 6으로 비교적 상경계열은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조금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의학계열의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의학계열에서는 한국사를 최저 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제한하는 대학이 많고 대부분 과탐을 1개 과목 또는 2개 영역을 보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대 미래인재의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는 영어 2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영역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자연계 학생들의 자연계의 논술진흥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성균관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어 2등급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동국대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가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의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달리 올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최종 대학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 여대에 대해서 알아보면 덕성여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신여대가 여대 중에서는 다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전년도 2개 영역 합 6에서 올해는 3개 영역 등급 합 8로 강화가 됐다는 것이 여대 중에서는 다른 특징이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의 탐구 영역 2개에서 올해는 탐구 영역을 1개 보는 대학으로 바뀜으로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는 전년도와 다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사를 4등급으로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학과를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계 부산대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학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학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부산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성균관대학의 경우 학생부를 30%, 학생부 30, 비교과 10으로 반영하는데 학생부 30%가 6등급까지는 1점 정도의 차이가 없지만 7등급은 3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7등급의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수능 70, 그다음에 내신 학생부 30으로 선발하는 대학인데 3등급과 4등급에서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3등급 이내의 학생이 지원을 해야만 합격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등급 이후의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높은 논술 실력을 발휘해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도 학생부 30, 논술 70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교과 점수 210점 중에서 3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희대학도 지원하는 학생이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 많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 경북대는 7등급까지가 주로 6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등급과 8등급의 차이는 4점이라는 차이, 그리고 9등급은 0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8등급과 9등급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경북대와 달리 6등급까지는 5점의 차이지만 7등급과 6등급은
5점 차이의 큰 점수 차를 두기 때문에 6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위한 대비 방법으로는 지원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출제 유형, 출제 단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대학에서 5월부터 모의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신청해서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 해설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윤리와 사회문화, 경제 이런 영역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융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만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수능과 병행해서 논술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논술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발행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채점의 기준, 예시 답안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 논술 가이드북과 논술 관련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과 동영상에는 논술 시험의 출제 경향과 채점 기준, 모범 답안 등을 발표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 가이드북과 논술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모의 논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모의 논술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모의 논술에 응시해서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모범 답안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논술을 별도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논술 전형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2015학년도 공교육 정상화의 방안에 따라 대부분의 논술 제시문이 교과서나 EBS를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EBS 교재에 있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논술과 병행해서 수능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논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다면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는 지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선택을 할 경우 논술 응시 과목과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과학 과목을 논술에 실시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능 과목에 공부하는 과목과 일치해서 수능과 함께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 대부분 논술고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연필을 써도 되는지, 시간은 몇 분인지, 처음에 인적 사항을 쓰면 안 된다는 요소가 있는지 자세한 것을 유의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해 채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은 채점 기준이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쓰기보다는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채점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논술고사를 준비할 때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답안지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A4나 B4, A3
답안지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어떤 논술 답안지를 사용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대부분 원고지를 있는 답안지를 사용합니다. 원고지 형식의 답은 원고지 작성법에 유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있는 답안지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답안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논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경우 문학 제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문학 제재를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독해력이 뛰어나고 분석과 종합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한다면 제시문을 언어 논술과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의 통합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상경계 계열 중에서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영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영어 제시문이 활용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장 기본은 수학과 과학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과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과학 과목을 어떤 과학 과목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열의 논술고사의 대비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문계열의 제시문은 문학, 사회교과, 교과서를 통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상이한 이론이나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등의 교과서를 읽을 때에 단락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서 요약형 논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 윤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회 이슈에 관련된 신문 사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써보는 연습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언어 논술형 문제는 독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핵심 논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통합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대학별 답안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에도 대부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의사항을 읽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를 언급해서 불합격된 학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답안의 유의사항에 충분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고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논술문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논술을 인문계의 경우 언어적 논술 접근뿐만 아니라 윤리, 사회, 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다각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논술고사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의 논술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이 기초되지 않으면
좋은 답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배울 때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 과정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문제 해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논술은 과정의 논리성이 결과보다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 문제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풀고 풀이 과정을 논술 답안에 작성하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고 써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술의 유형은 대부분 교과서나 수능 문제의 교과서에서 EBS 교과서에서 주로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수능 수학과형 20번, 21번, 29번, 30번 등에서 문제 해결형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된 수능 문제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기출문제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논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논술 노트를 만들어 꾸준하게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공부나 학교 공부를 하면서 논술 노트에 자신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 본인이 판단할 때 논술의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술 노트에 꾸준하게 적고 수능 이후에 논술 고사를 보기 전에 작성한 노트를 기초로 논술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대학의 논술 출제 유형의 변화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국대의 경우 과학 문제를 폐지하고 수리 논술 문제를 한 문제를 추가해 세 문제를 출제하였고, 전년도 한양대 서울의 의예과의 경우 수리 논술 두 문제에서 인문 논술 한 문제와 수리 논술 한두 문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의예과의 논술의 경우 수리 논술 2 내지 4문제와 지문 자료 제시형 한 문제에서 수리 논술 4문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논술 출제 유형의 변화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강의 자료를 듣고 논술 강의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단시간 학습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나 대학의 모의 논술 문제를 활용하여 실점처럼 풀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사와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답안지 양식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면 긴장감을 덜축고 익숙해져서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논술 대비 실전 학습을 할 때에는 대학별 출제 유형, 시험 시간, 답안지 서술 방법 등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문제와 유사한 문항에 응시하여 논제 파악, 제시문 독해, 개요 작성, 시간 배분,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논술 전형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